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인생을 멋지게 살아왔던 남편을 무시한 사람들의 찌질한 끝을 보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전 제 인생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딱 두 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저희 아빠고 다른 한 명은 바로 제 남편입니다. 특히나 저희 남편의 인생은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이었어요. 험난한 삶을 스스로 헤쳐나가 지금은 누구보다 당당한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남편을 깔아뭉개고 무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은 아예 찍소리도 못한답니다. 위에서 깔보던 그 사람들이 이젠 밑에서 우러러보게 된 그 이유 이야기해드릴게요. 저희 친정은 부모님과 큰오빠, 작은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5식구입니다. 사실 오빠들의 막내딸이다 보니 어떤 분들은 제가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솔직히 그렇진 않았어요. 오빠들은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는데 전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항상 엄만 오빠들을 챙기느라 바빴고 전 뒷전이었죠. 그런 저에게 누구보다 사랑을 아낌없이 줬던 건 바로 저희 아빠였습니다. 아빠 늘 저에게 예쁜 딸이라며 말해주셨고 시험을 잘 보든 안 보든 세상에서 제가 제일 사랑스럽다고 하셨어요. 한 번은 회식을 하고 돌아온 아빠가 제 방에 슬쩍 들어오신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더니 제가 쳐다보자 조용히 하라는 포즈를 취하더니 등 뒤에서 봉투 하나를 슬쩍 꺼내시더라고요. 전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그토록 먹고 싶었던 빵이었거든요. 우와, 아빠, 이거 어디서 샀어? 이거 줄 서서 먹는 거라 사기 힘든데. 우와, 쉿, 은정아, 이거 너 혼자서만 먹어. 아빠가 아까 집에 오면서 보니까 딱 하나 남았더라고. 보자마자 우리 딸 생각나서 바로 사왔지. 얼른 먹어. 아빠가 밖에 가서 오빠들이랑 엄마 못 보게 할 테니까 얼른 여기서 먹어. 아빠 고마워. 이런 것도 다 사오고. 내가 아빠 아니면 이런 거 어떻게 먹어봐. 분명 엄마 오빠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아빠가 몰래 주는 거지. 우리 딸 이거 먹고 싶다고 노래를 그렇게 불렀는데 이 아빠가 사와야지. 그렇게 아빠는 저에게 깊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실 어디 가나 오빠들은 주변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좋을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서 인기도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전 공부도 잘 못하고 재주도 많지 않다 보니 늘 오빠들과 비교를 당하며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 제가 안쓰러워 그랬는지 몰라도 아빤 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러워 하셨죠. 그런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 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어느덧 대학을 졸업해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오빠들은 역시나 명문대를 나와 큰오빤 탄탄한 기업에 취직을 하고 작은 오빤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두 오빠들은 스펙도 좋고 능력도 있다 보니 결혼도 잘하더라고요. 집안도 좋고 예쁜 새언니들 만나 오빠들은 30대 초반에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사실 전 결혼에 대한 생각은 크게 없었어요. 맨날 거들먹거리며 다니는 오빠들을 보며 자라다 보니 남자에 대한 환상이라는 건 아예 없었거든요. 거기다 엄만 제 능력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능력 좋고 외모되고 집안도 빵빵한 남편감을 만나길 원하셨으니 제가 결혼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때 회사 지인을 통해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땐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그 소개팅 장소에 나가게 됐는데 전 소개팅남을 보고서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그 남자도 절 보자마자 바로 절 알아보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 단골식당 사장님이었거든요. 어? 어? 그 저희 가게 자주 오시는 분이시죠? 맞죠? 아, 네, 맞아요. 근데 사장님은 어떻게 여길...
제 친구가 소개해준다고 했던 사람이 그쪽인 줄 몰랐네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지. 어쨌든 참 신기하네요. 전 강대윤이라고 합니다. 전 임은정이에요. 알고 봤더니 저에게 소개팅 자리를 만들어준 회사 지인분은 가게 사장님의 친한 친구였고, 우연히 제가 그 가게 음식도 맛있는데 사장님도 너무 멋지다며 얘기한 걸 듣고선 그 자리를 만든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는지 그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그날 같이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이 남자가 너무 멋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본인의 인생 철학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나이도 젊으신데 어떻게 식당 창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20대 후반에 창업하셨다면서요? 그게 실은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학교를 제대로 못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중퇴하고 중국집에서 먹고 자며 일을 했고요. 그러면서 중식에 눈을 뜨게 됐고 열심히 배우고 돈을 모아 창업까지 한 거죠. 정말요? 와, 대단하시네요. 제가 진짜 자주 가는 거 아시죠? 갈 때마다 어찌나 음식 맛이 좋은지 전 엄청 고급 요리를 배우셨구나 생각했어요. 뭐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발로 뛰고 귀동냥, 눈동냥 하면서 열심히 보고 배웠어요. 중국 음식 하는 것은 아마 죄다 찾아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구하고 레시피 공부도 하고 그랬죠. 솔직히 아무에게나 털어놓기 쉬운 얘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솔직히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며 참 대단하고 멋지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음식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서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제 인생을 존중해주는 것 같아 첫 만남부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연애를 하면서 듣게 된 남자친구의 가정사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남자친구가 4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 또한 남자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는 더 이상 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중퇴를 했다더라고요. 그 말을 담담하게 하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친척들도 다 외면하고 날 걷어줄 사람이 없었으니 어떻게 하겠어. 그냥 고등학교 그만두고 그때부터 나도 살아가려고 돈을 벌기 시작했지. 그러다 내 스승이 하시는 중국집에 가게 된 거야. 그 중국집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었는지 몰라. 오갈 데 없는 날 재워주고 먹여주고 일도 시켜주고 돈도 주셨으니까. 거기서 10년을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창업한 거야. 정말 힘들었겠다.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버티면서 살았어. 난 그때 정말 철없었는데. 나도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틴 거지 뭐. 나도 그땐 철이 없었어. 좋은 사장님 부부를 만나서 인생도 배우고 살아가는 방법도 배운 거야. 그 사장님 사모님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지. 그래서 난 두 분을 내 부모님처럼 생각해. 남자친구는 비 오는 날엔 비를 다 맞아가며 또 눈이 오는 날엔 눈을 맞아가며 그렇게 힘들게 버티며 살아왔더라고요. 사실 그런 상황이라면 현실에 안주하고 그저 살아가는 데만 급급할 법도 한데 남자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여기서 더 좋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늘 생각하다가 새로운 메뉴 개발을 해 창업을 한 거였습니다. 남자친구가 평소에도 매운 걸 좋아하고 주변에도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중식 닭 요리를 연구했던 거였어요.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알아보면서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그렇게 가게를 차린 거였습니다. 그렇게 피나는 노력 끝에 남부럽지 않은 가게를 차린 남자친구를 보면서 한편으론 인간적으로 존경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거기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무척이나 다정했고 사람들에게도 늘 친절하고 상냥했습니다. 거친 인생을 살아왔지만 자신의 말투나 행동은 누구보다 다정다감하고 착했죠. 그런 남자친구를 전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2년의 연애를 하다 남자친구와 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에겐 너무나 멋지고 좋은 남자친구였지만 저희 집에선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왕이면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서 환영받으며 결혼했으면 좋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전 제일 먼저 아빠에게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의 집안 사정이며 삶을 다 아빠에게 얘기했는데 처음엔 좀 많이 놀라시더군요. 그러더니 한참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아빠가 반대를 하시려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빠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 친구 한번 집에 데리고 와봐라. 진짜? 정말 나 집에 인사시켜도 돼? 아빠 그럼 엄마한테 잘 얘기해 줄 거지? 그지? 네 말만 들어서는 어떤 사람인지 아빠가 어떻게 알아. 직접 만나보고 얘기도 해봐야지. 어쨌거나 지금 은정이 네가 하는 말 들어보면 사람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빠가 한번 봐야지. 분명 아빠도 좋아할 거야. 내가 그건 장담해.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옷을 참 깔끔하게 잘 입었던 남자친구였는데 그날따라 더 멋있게 챙겨 입었더라고요. 잔뜩 긴장한 채로 서 있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저 역시 엄청 긴장을 하고서 집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딱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엄마 아빠가 나와 저를 반겨주시더군요. 오빠들은 그 자리에 오지 않았고 엄마 아빠 그리고 저와 남자친구 이렇게 넷이서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남자친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남자친구가 대답을 하면 할수록 엄마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 들어보니까 양친께서 모두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럼 혼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건가? 네, 어머닌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얼굴도 잘 모르고 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학교 그만두고서 중국집에서 일하다가 지금 식당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뭐 그럼 고등학교도 안 나왔다는 건가? 아유 참. 그러더니 엄만 밥을 먹다 말고 냉수 한 컵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손에 땀이 줄줄 났습니다. 그 후로 엄만 더 이상 남자친구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딱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보이더라고요. 대신 아빤 남자친구 이야기를 누구보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에게 칭찬도 하셨죠. 혼자서 참 많이 외롭고 힘들었겠구만. 자네 지금 자리까지 오려고 그래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 참 대단하네. 부모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서 얼마나 자네를 대견스러워 하시겠는가. 자, 한 잔 받게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압니다. 은정에 비하면 전 모자란 게 많죠. 그렇지만 저 정말 은정이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걱정 많으시겠지만 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남자친구는 엄마 아빠에게 자신의 마음을 당당하게 얘기했고 그 모습에 아빠는 남자친구를 허락해 주셨어요. 엄마는 끝까지 탐탁지 않아 했지만 그렇다고 크게 반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 저와 남자친구가 인사를 하러 간 곳은 또 있었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스승이었던 중식당 사장님 댁이었죠. 처음에 결혼하겠다며 인사를 가니까 사장님 부부께선 제 손을 정말 따뜻하게 잡아주셨어요. 전 두 분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고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태윤이 참 괜찮은 애야. 우리가 10년을 넘게 봤는데 태윤이처럼 성실하고 착실한 애는 없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걸 다 극복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으니 아마 결혼하고서도 잘 살 거예요. 그건 내가 보장하지. 그래, 맞아. 태윤이 너 처음 왔을 때 기억나니? 그때 참 네 눈빛이 얘 뭐라도 하나 제대로 하겠구나 싶었는데 우리가 참 그때 널 만난 게 행운이다 싶다.
에이, 사장님 사모님 괜히 그러신다. 저 말도 안 듣고 말썽도 부렸잖아요. 말썽은 무슨 요리하는 거 알려달라고 한 거? 네가 그렇게 뭐라도 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 어릴 때부터 요리 알려달라고 한 거였는데 우리가 너무 뒤늦게 알았지 뭐. 하여튼간 잘 살아. 남 부럽지 않게 잘 살라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식장은 하객들로 엄청 붐볐어요. 심지어 저희 쪽 하객들만큼이나 남편 쪽 하객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남편은 친인척도 없었는데도 그동안 쌓아온 인맥들이 어찌나 많았는지,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때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그 후 신혼여행을 다녀오고서 정말 부부가 되고 난 후부턴 남편은 더없이 다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결혼 전이 제일 잘해주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더 절 아껴주더라고요. 그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늘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전 그의 임신을 해 아들을 낳게 되었고 2년 후엔 딸까지 낳게 되었어요. 두 아이를 낳고 나니 집안도 북적북적 웃음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아이들 키우면서 전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남편은 제목까지 더 열심히 일하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누구보다 예뻐했던 건 바로 아빠였어요. 가끔씩 친정에 가면 아빠 늘 남편을 먼저 반겨주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왔습니다. 그래, 강서방 왔어? 어째 강서방 요새 살이 쑥쭉 빠지는 것 같아. 우리 은정이가 고생시키는 건 아니지? 아이, 고생은요. 요즘 제가 운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뭐 하세요? 아, 이거? 우리 강서방 선물 주려고. 강서방 요즘 밖에서 운동한다고 내가 들어서 운동복 하나 샀는데, 아, 이거 포장하기 전에 자네가 와버렸네. 어? 아빠, 내 건? 내 건 없어? 내 것도 사야지. 넌 운동 안 하잖아. 아, 강서방이 운동하는데 왜 네 거까지 아빠가 챙겨? 자, 강서방, 얼른 입어보게. 그렇게 아빤 남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너무 좋아하시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주는 아빠와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두 오빠들이었죠. 사실 두 오빠들 모두 결혼을 해서 자주 만나는 건 아니었지만 가끔씩 볼 때면 어찌나 속을 긁어놨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오빠들은 남편이 고등학교 중퇴인데 식당을 차리고서 잘 나가니까 더 질투를 하며 남편을 은근 까내리곤 하는 거 있죠? 어이, 강서방. 야, 강서방 비싼 가방 들고 다니네. 이거 엄청 비싼 브랜드 아니야? 아, 형님, 저번에 제 생일 때 아내가 사준 겁니다. 저도 이렇게 비싼 건 처음 들어봐요. 그랬겠지. 자네 처지 이런 가방 들 수나 있었겠어? 은정이랑 결혼하니까 이런 가방도 써보고. 이거 강서방 출세했구만. 중졸 주제에 가게 사장이라고 사치불이나 했더니만 뭐 그건 아닌가 보네. 그렇게 비꼬며 남편에게 말하는 큰오빠를 보면서 전 너무 화가 나 그 자리에서 바로 따져 물었습니다. 큰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무슨 그딴 소리를 해? 그런 오빤 제대로 돈도 못 벌면서 왜 이렇게 명품을 휘감고 있는데?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을 하든가. 야, 어디서 오빠한테 큰 소리야? 사람이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 주제도 모르고 건방떨까봐 이 오빠가 바로 잡아주는 건데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오빠 나 주제를 좀 알아. 큰오빠가 말아먹은 사업만 벌써 몇 번째인 줄 알아? 큰 새언니가 왜 우리 집에 안 오겠어? 제발 정신 좀 차려. 남의 가족 건드리지 말고. 뭐라고?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왜 가만히 있는 우리 남편을 건드리고 난리냐고.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해봐.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사실 전 두 오빠들이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그때쯤 큰오빤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며 이것저것 벌려놨었는데 죄다 말아먹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새언니와 사이도 엄청 안 좋아져 명절엔 새언니가 저희 집에도 오지 않았는데 자기 상은 파악도 못하고 저희 남편만 그렇게 잡으니 얼마나 제가 화가 나고 못마땅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엄청 화를 내곤 했어요. 그런데 이 착한 남편은 괜히 자기 때문에 집안 분란이 일어나는 것 같다며 오히려 절 달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하고서 집에 들어오는 길엔 남편이 저에게 늘 참으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보, 아까 왜 그랬어? 괜히 당신하고 형님들하고 다툰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안 좋네. 여보, 거기서 내가 어떻게 참아? 아, 진짜 오빠들 왜 이렇게 자주 집에 오는 거야? 평생 오지도 않더니만 꼭 우리가 간다고 할 때 괜히 오는 것 같아. 짜증나 죽겠어. 당신도 앞으로는 참지 마. 나한텐 오빠들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고. 그런 말 들으면서 어떻게 참아. 나 같았으면 형님이고 뭐고. 아이 참 왜 그래. 당신 다른 데는 안 그러면서 꼭 내일이면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라. 그러지 마. 형님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 괜찮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가 부족하긴 하잖아. 부족하긴 당신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진짜 기분 좋다. 난 다른 사람들은 다 상관없고 그저 당신만 내 편이면 돼. 이렇게 토끼 같은 애들이랑 당신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릴 게 뭐가 있겠어. 알았지? 어머님 아버님도 속상해하시고 그러니까 다음엔 너무 그러지 마. 전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제가 더 속이 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들이 솔직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럴 때 본인도 더 속상하고 힘들었을 텐데 누구보다 절 생각하고 저희 가족들을 생각해주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 식당에 가서 일도 거들어주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한 남편의 다리를 내내 고생했다며 주물러주기도 했어요. 그럴수록 남편은 또 더 저한테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정은 늘 행복이 가득 찬 상태였지만 그 잘난 오빠들 가정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큰 오빤 자꾸만 사업에 실패하니 큰 새언니와의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나마 작은 오빤 잘 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혼하고 한 7년쯤 됐을 때 사건이 하나 크게 터졌어요. 그건 바로 작은 오빠가 집에서 쫓겨난 거였죠. 엄마가 반찬을 좀 챙겨준다길래 친정에 갔는데 작은 오빠가 집에 와 있더라고요. 웬일인가 해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 있죠? 바로 작은 오빠가 이혼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뭐? 이혼? 갑자기 왜? 작은 오빠는 잘 사는 거 아니었어? 갑자기 왜? 오빠가 뭐 잘못했지? 뭔데? 아휴, 말도 마라. 저 자식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만 글쎄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주식을 했단다. 주식하고선 죄다 날렸대. 대체 뭔 주식을 한 건지 원. 아휴, 그러더니 짐 싸들고 여기로 온 거야. 내가 정말 네 오빠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뭐? 주식? 아니, 은행 다닌다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던 오빠가 갑자기 무슨 주식이래. 아휴, 그러게나 말이야. 집에 가서 싹싹 빌라고 했더니만 이미 빌고 빌었댄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네 오빠 안 나가면 이혼 소송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그랬대잖니. 속상해하는 엄마를 보면서 저 역시 너무나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두 오빠들은 정말 주변에서도 다들 부러워할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몰락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거든요. 물론 약간 건방지고 거들먹거리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좀 정신을 차려야 맞지 않나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바닥을 치고 나면 자신이 뭘 잘못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되돌아보기도 하고 변하기도 한다는데 이 정신 못 차린 오빠들은 아직도 본인들이 잘났다 생각했는지 계속해서 저희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쯤 남편은 미래를 위해 여러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정에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도 몇 번 참석을 못하게 됐었죠.
그게 또 안 입고 왔는지 오빠들은 한 번씩 남편이 오면 비꼬아 말하곤 했습니다. 이야, 강서방 이제야 드디어 얼굴 보네. 아니, 얼굴 그렇게 보기 어려가지고 어쩌나. 형님. 제가 요즘 일 때문에 좀 바빠서요. 정신이 없어서 자주 못 왔네요. 설마 자네 뭐 가게 안답시고 손님 모은다고 술 마시고 다니고 그러는 건 아니지? 뭐 배달도 직접 뛰는 거야? 그래서 맨날 못 오는 건가?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원래 매제 배달하잖아. 강배달 아니야, 강배달. 짜장면집 배달 받던 사람인데 자기 가게라고 안 하겠어? 송충이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배달부가 배달해야지 뭘 하겠어. 하긴 그러네. 강서방 배달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면 내가 인정하지. 사람을 그렇게 대놓고서 비꼬는데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열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따지기도 했네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어도 남편은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 좋은 웃음으로 허허거리며 그저 상황을 넘길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결혼 9년 차에 저희 생활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아이도 둘이나 태어나다 보니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딱 그때 엄마 생신 때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큰오빠, 작은오빠가 엄청 비웃는 게 아니겠어요? 이야, 요즘은 참 개나 소나 누구나 다 사업한다니까. 내가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그게 아주 그냥 쉬운 일이 아니야. 강서방은 중학교만 나왔으면서 뭘 사업을 한다고 참. 명문대 나온 나도 힘든데 무슨 사업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형. 형이 좀 가서 말해줘 하는 거 아니야? 매제.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좀 얘기를 해야지. 내가 누누이 말했지? 가방끈도 짧고 능력도 없으면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야 한다고. 내가 딱 보니까 우리 매제 식당 하나 잘 되니까 욕심이 생겼네. 욕심이 생겼어. 그러네. 아니, 매제.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제대로 배운 나한테 물어보고 시작을 해야지. 또 이 자리에서 사업한다 뭐 한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제대로 안 풀리나 보지? 그러게 섣불리 시작하면 쓰나. 더 망하기 전에 얼른 정리해. 그러면서 둘이서 낄낄대는데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딱 나서서 얘기를 했어요. 참, 오빠들은 말만 그렇게 빤지를 하게 잘하면 뭐하냐? 큰오빤 집에서도 밀어줬는데 사업 쫄딱 망해서 월세 살고 있지 않아? 거기다 작은오빤 주식 때문에 망해서 새언니한테 이혼당하고 지금 은행도 그만두고 백수 신세잖아. 누가 보면 엄청 잘 나가는 줄 알겠네.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야, 내가 그래도 사업해보니까 매제한테 이런 얘기도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럼 니들은 뭐 얼마나 잘 나가는데? 뭐 얼마나 잘 되기를 그런 소리를 하냐고. 우리? 우리 오빠들보다 훨씬 잘 나가지. 오빠들 와서 보면 진짜 까무라칠 거야. 뭐? 야, 안 보인다고 너 막말하냐? 우리가 뭐 하기 못할 것 같아 그래? 안 봐도 뻔하지 뻔해. 뭐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사업을 차려봤자 뭐 하겠어? 그거 제대로 돌아가긴 하겠냐? 안 그래? 그러자 남편은 환하게 웃음을 지으며 오빠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래도 제가 사업하면서 처가댁 식구들 한번 초대를 해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큰형님은 사업을 여러 개 해보셨으니 더 잘 아실 테고 작은형님도 은행 다니시니까 이런 사업 돌아가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오셔서 둘러보시는 건 어떠시겠어요? 그래, 그럼 다 같이 한번 가서 보자고. 뭐 얼마나 찰났길 그렇게 떵떵대면서 큰소리 치는지. 매제 나중에 우리한테 도와달라고나 하지 마. 그렇게 며칠 뒤 온 식구들이 남편의 사업장으로 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오빠들은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남편은 무려 가맹점 7개를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 대표가 되었거든요. 사실 2년 전부터 남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전부터 남편 메뉴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동안은 죄다 거절하고 본인 식당만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이 아이들도 점점 커가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으면 해서 그때부터 정말 여기저기 사업 정보를 알아보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가맹점 모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재료 공급이며 소스 만드는 것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진짜 바쁘게 지냈어요. 그것도 모르고 내내 오빠들은 남편을 무시하고 그렇게 깔봤었는데 그런 오빠들이 남편 회사로 들어와선 깜짝 놀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통쾌하고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거기다 대표 이사방에 들어와선 떡하니 남편 명함이 보이니까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자네 진짜 사업체 제대로 차린 거야? 진짜야? 아, 네, 보시다시피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잘 되고 있었어? 아, 근데 왜 여지껏 말도 안 했어? 이렇게 잘 되고 있었으면 얘기를 해야지. 아, 그러게요. 제가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아마 제가 말했어도 형님들은 안 믿으시지 않으셨겠어요? 이렇게 자리를 잡기 전에 말했다면 형님들이 저한테 좋은 말 한마디라도 해주셨을까요? 그거야. 그러자 오빠들은 남편의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진짜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결국엔 남편이 성공한 모습을 보고선 입을 꾹 다문 걸 보니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온 아빠 엄마도 저희 남편을 무척이나 칭찬해 주셨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남편을 대견해 하셨죠. 역시 우리 강서봐. 뭐래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잘 될 줄이야. 역시 대단해 우리 강서봐. 아닙니다 아버님. 그동안 아버님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제대로 자리를 잡고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유 아니야. 자네가 얼마나 이 자리 만들려고 노력했겠나. 내가 자네 마음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는가. 주변 시선도 그렇고 중학교만 나왔다고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오죽 많았겠어. 나 역시 중학교만 나왔지만 사실상 학벌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말이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사실 저희 아빠는 어렸을 적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공부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 본인 스스로 노력해 정말 열심히 일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빠는 더욱 남편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리고 엄마도 저희 남편의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솔직히 엄만 대놓고 남편을 무시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엄마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셨답니다. 강서방 고맙네. 실은 내가 자네를 너무 얕보고 있었나 봐. 여태껏 자네 무시하고 살았던 거 참 미안하네. 자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사업 잘 꾸려가고 있을 줄은 내가 생각도 못했었는데 참 자네 대단한 것 같아. 그런 자네 무시해서 정말 미안하네.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님 입장에서도 제가 부족하게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그래도 저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거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 자네. 내가 이제 자네 정말 인정하네. 우리 사이 정말 대단하구만. 그렇게 엄마 아빠가 모두 남편을 칭찬하고 있을 때도 오빠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놀란 표정으로 대표 이사방만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더라고요. 통쾌했던 그날이 지나고 이틀 후 남편과 함께 회사에서 이것저것 서류 정리를 하며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회사로 찾아왔어요. 누군가에서 봤더니 그 사람들은 바로 두 오빠들이었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왔길래 전 좀 놀라서 물었죠. 뭐야, 오빠들이 여긴 웬일이야?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오고. 근데 갑자기 왜 왔어? 그게 뭐 바쁜가 봐? 저녁은 먹고 일하는 거야? 왠지 바쁠 것 같아서
우리가 김밥이랑 이것저것 좀 사와봤는데. 그러더니 대표실 테이블에 먹을 걸 잔뜩 내려놓더니 갑자기 다정한 척 남편에게 두 오빠가 말을 걸더라고요. 강서방, 얼른 와서 이것 좀 먹어. 사업하느라 힘들지? 아유,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얼마나 고되겠어. 밥은 잘 챙겨 먹는 거야? 왠지 굶고 있을 것 같아 사왔는데 좀 부족한가? 그러니까 말이야, 형. 그래서 내가 더 사자고 했잖아. 매제, 얼른 앉아. 이거 조금이라도 먹어. 아, 근데 가맹점 뭐 그런 거 요즘도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아, 우리가 알아보니까 엄청 요즘 뜨고 있던데. 아직도 많이 가맹점 구하고 그러는가 봐. 말해 뭐해. 강서방 사업 보니까 엄청 잘 되던데 뭘. 우리 강서방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뭐. 한 번도 이렇게 다정하게 말한 적 없었던 두 오빠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전 단박에 오빠들의 속셈을 알 수밖에 없었어요. 전 혹여나 오빠들이 또 남편에게 쓸데없는 말을 할까 싶어 먼저 막아섰어요. 참, 오빠들 왜 그래? 언젠 송충이 솔잎 먹고 살아야 한다며? 갑자기 와서 왜 다정한 척이야? 대체 뭔 속셈인데? 뭔 생각으로 온 거냐고. 아니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냥 가. 오빠들하고 여기서 할 얘기 없으니까. 넌 좀 가만히 있어. 이 오빠들이 강서방이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말이야. 강서방, 안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거긴 한데. 아, 네, 말씀하시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그러자 큰오빠가 주저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쯤 되면 눈치채지 않으셨나요? 바로 큰오빠는 자신한테 가맹점 하나를 열어달라는 말을 하려고 온 거였어요. 정말 뻔뻔하게 남편한테 얘기를 꺼내는데 진짜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아니, 자네도 알다시피 내 사정이 좀 그렇지 않은가. 내가 다시 취직하는 것도 이 나이 먹어 좀 그렇고 그래도 나도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또 운이 안 맞아서 잘 안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또 집에다 도움 요청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가맹점 하나만 좀 내주면 안 되겠는가? 그래, 맞아, 매제. 우리 좀 도와주게. 나도 이혼해서 집에 얹혀 사는데 얼굴을 들 수가 있어야지. 자네가 이번에만 도와주면 우리가 진짜 어떻게든 갚겠네. 어? 그래도 가족 좋다는 게 뭔가. 이렇게 힘들 때 서로 힘이 돼주고 그래야지. 안 그런가? 아, 그런가요? 남편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자 분위기가 좋아 보였는지 그때부턴 큰오빠 작은오빠가 신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그래. 강서방 자네도 이왕이면 가족들끼리 다 잘 되면 좋지 않겠나. 자네가 우리 집에 장가와서 가족도 생기고 이렇게 행복도 누리고 있지 않은가. 이참에 우리 가족들한테 제대로 보답할 길이지 않어? 맞아. 솔직히 중졸인 사이 받아줄 집이 얼마나 있겠나? 우리나 되니까 중국집 배달 알바나 하던 자네를 받아준 거지. 그래도 우린 사회생활도 많이 해보고 그랬으니까 가맹점쯤은 손쉽게 운영할 거야, 매제. 우리 일 잘할 거라는 거 알지? 그러니 우리 믿고 한번 맡겨보게. 끝까지 이렇게 자신들 잘난 것만 내세우는 오빠들을 보면서 역시나 이 사람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오빠들의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빵 터져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빠들을 향해 냉정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형님들도 참 사람 일에서 상황이 바뀌고 봐야 한다고 하는가 봅니다. 형님들 그렇게 저한테 했던 말이 뭡니까? 가방끈 그렇게 짧다고 하시더니 근데 가방끈만 길면 뭐합니까? 돈도 없으시고 머리도 나쁘시고 사업이란 사업은 죄다 쫄딱 망하고 또 투자란 투자도 죄다 망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무시하던 저한테 가맹 좀 하나라도 얻으시려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뭐? 아니, 그 자네 말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죠? 제가 말이 좀 심했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무려 9년이나 들었습니다. 형님들 제 가방 짧다는 말 저 만날 때마다 하지 않으셨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이젠 이렇게 부족한 저한테 부탁을 하시다뇨? 자네 어찌 그렇게 말을 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좀 너무하지 않나? 왜요? 형님들이 말하는 건 되고 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송중인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죠? 형님들도 딱 지금 상황이 형님들한테 맞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주제 파악은 좀 하셔야죠. 지금 어디다가 비비고 있습니까? 뭐라고? 아니 강서방 지금 누구한테 그런 소리 하는 줄 알고서 하는 소리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나신 제 형님들이죠. 얘긴 다 하셨어요? 전 이제 할 말이 없는데요. 이제 볼 일도 끝났으니 이만 나가주시죠. 그러자 오빠들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던 제 남편에게 역으로 무실당했으니 오빠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전 그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터져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고 있었네요.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소리를 해? 못 배워먹은 자식. 그래도 가족처럼 대해줬더니만. 가족처럼 대한 게 이런 겁니까? 그럼 저도 똑같이 대해드리죠. 전요,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 상종 안 합니다. 당연히 같이 사업도 못하고요. 여보, 손님들 내보내주세요. 야, 이게 진짜? 오빠들, 이제 나가. 어? 지금껏 무시해놓고선 왜 여기 와서 난리야? 그 잘난 머리 가지고 살아야지. 어디서 도와달라고 해? 나가. 당장 나가라고. 아빠 불러? 오빠들 여기 와서 이 난리라고 아빠 부르냐고. 아우, 진짜. 니들 우리가 앞으로 두고 볼 거야? 얼마나 떵떵거리면 잘 사나 우리가 두고 볼 거라고. 결국 두 오빠들은 씩씩거리며 회사를 나가버렸습니다. 전 회사 정문을 나서는 오빠들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나서야 다시 대표실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절 보고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아까 전에 그 냉정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엄청 손을 벌벌 떨면서 저한테 안기는 겁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어땠어? 나 잘한 거 맞지? 나 괜찮은 거 맞지? 아우, 손발 떨려. 아니, 이런 말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한대? 여보, 잘했어. 엄청 잘했어. 어떻게 당신 그렇게 멋있게 말을 해? 우리 오빠들도 좀 당해봐야 돼. 아주 그냥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 봐. 당신 진짜 잘했어. 엄청 멋졌어. 최고야, 최고. 사실 남편은 진짜 각오를 단단히 하고서 그런 말을 한 거였습니다. 워낙 속이 순하고 착했던 남편이라 저도 그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막상 남편이 딱 잘라서 말하는 걸 보니까 참 대견하고 든든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뒤로 누구보다 훌륭하게 사업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집으로 돌아왔을 땐 딱 일과 분리해서 저희 애들과 저한테 다시 다정다감하게 잘해주는데 참 이런 남자 제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뒤로 저희 아빠 엄만 정신 못 차린 작은 오빠에게 나가 살라며 내쫓으셨고 작은 오빤 작고 허름한 원룸에서 겨우 직장을 구해 일하고 있다더라고요. 작은 오빠가 집을 나가고 나선 저희도 자주 친정에 오고 가면서 부모님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저희 아빤 여전히 남편을 너무 좋아해 주세요. 명절에도 이젠 오빠들은 오지도 않고 저희만 가는데 가면 아빤 남편의 구두를 깔끔하게 닦아주신답니다. 아유,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제가 이따가 닦으면 되는데, 아유, 손 더러워져요, 아버님. 아니, 우리 사이가 밖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구두인데 깨끗해야지. 자, 보게. 깔끔하지? 내가 구두 닦는 건 선수라니까, 선수. 아유, 아버님, 매번 이렇게 저 오면 구두 먼저 닦아주시고 제가 죄송해서. 죄송하긴, 우리 사위 신발인데 하나도 안 더럽지 뭐. 자네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저 열심히 일만 하게. 다른 건 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든든한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며 남편은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그때 이후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매번 챙겨주시고 남편 건강을 누구보다 많이 걱정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남편을 챙기고 아껴주니 남편 또한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큰오빠, 작은오빤 또 미안하다고 연락이 오고서 사업 한 번만 딱 도와주라 했었지만 저흰 냉정하게 딱 잘라버렸어요. 그 후로 오빠들은 다시 취직해 열심히 일을 다니고 있답니다.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 프랜차이즈 사업도 좀 안정화가 된 상태예요. 지금도 여기저기 문의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남편이 혼자 열심히 공부해 연구해서 만든 레시피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참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오신 손님들이 많이 맛있게 먹어주고 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욱 맛있다면서 좋아하시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전 그저 남편 옆에서 내조하며 열심히 남편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네요. 특히나 저희 아이들은 저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난 우리 애들 끝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우리 애들 다 크고 가정 꾸리고 잘 살 때까지 건강하게 애들 곁에서 든든하게 자리 지켜주는 거,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당신한테도 마찬가지로 내가 평생 눈 감는 그날까지 함께 할게. 이건 내가 약속해. 그리고 저흰 매년마다 항상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10년 동안 남편을 보살펴 주셨던 중국집 사장님 댁이에요. 결혼하기 전부터 쭉 저희는 인사를 하러 가는데 갈 때마다 정말 너무 반겨주십니다. 가면 남편의 젊었을 적 얘기도 종종 해주시는데 그때 사장님 부부의 표정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 보여요. 은정아, 내가 말했었나? 대윤이 이 녀석 전에 요리 알려달라고 나한테 울며 불며 무릎 꿇고 빌었었다니까. 그때 얘 표정이 아주 그냥 간절하기가 그지 없었어. 그지? 대윤이 너도 기억나지? 아이, 사장님은 또 옛 이야기 또 꺼내시네. 아, 그런 거 말하시지 말고 제가 얼마나 일을 척척 잘했는지 그런 거 말해달라니까요. 이것 봐라, 이것 봐. 그 꼬맹이가 이제 가장됐다고 아내 앞에서 체면 세우는 거. 요 녀석아, 넌 아무리 네가 사장이고 대표라도 우리한텐 그저 그때 그 어린 꼬맹이야, 꼬맹이. 그렇게 그 사장님 댁을 가면 남편은 정말 친부모님 댁을 찾아간 것처럼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이 전 얼마나 편해 보이고 좋아 보였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매번 다녀올 때마다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옆에서 사장님 부부 도움이 없었으면 절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준 건 당신도 있어. 그래서 난 앞으로 당신과 우리 애들, 그리고 사장님이랑 사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위해서 열심히 살 거야. 항상 그런 다짐을 말하는 남편을 위해 저기 위로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때까지 저도 아내로서 열심히 내조하며 잘 살려고요. 오빠들은 지금은 좀 정신 차리고 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제발 사고 치지 말고 열심히 본인들 인생 제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이렇게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면서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런 사연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도 위기가 있긴 했지만 요즘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정말 다 같이 힘든 시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이 글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용기 잃지 마시고 분명 더 좋은 날들이 곧 찾아올 테니 좀 더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자영업자분들 화이팅!